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한 주 영상을 쉬었더니 되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도저히 나질 않아서 종강할 때까지 영상을 쉬려고 했는데 뭐랄까 가볍게라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여러분들을 향한 도리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녹음기를 켰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은 조금 색다른 컨텐츠, 바로 레온의 라디오입니다. 예. 사실 색다를 건 전혀 없고 평소보다 조금 정제되지 않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스크립트를 제대로 쓰진 않았고 그냥 한 가지 주제 아래서 편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정제된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할 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더위 먹은 것 같아요. 지금 독일이 너무 더워요. 지금 37도입니다, 여러분들. 37도예요. 에어컨도 없고 진짜 통감자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유로울 땐 계속 여유롭다가 바쁠 때 한꺼번에 바쁜 거 아시나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하튼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일단 독일의 패션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독일에서 옷 사는 법, 그리고 독일 브랜드의 제품까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독일은 대표적인 패션 테러 국가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건 폐알못인 제가 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뭔가 예쁘게 입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낼 순 없으니까 나름대로 제가 유추한 그 근거 그리고 권위자들의 의견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독일은 유행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패션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말인데 대부분의 영역에서 오래된 것, 검증된 것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특히 더 그런데 그렇잖아요. 뭔가 제가 어렸을 때는 떡볶이 코트를 입지 않으면 반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중학생 때는 노스페이스가 없으면 절대 인싸가 될 수 없었어요. 이런 분위기가 독일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확실히 느껴봤다고 할 순 없겠지만 최근에 급식충에서 벗어난, 아니 급식충이 아니라 독일은 맨자충이겠죠? 네, 최근에 맨자충에서 벗어난 제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독일 고등학교는 뭔가 스포츠, 유행하는 스포츠 클럽이나 음악 장르, 취미 이런 거는 있지만 옷이나 패션이 크게 유행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네, 전체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는 게 사실 패션 감각이 없다라는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패션 트렌드라는 것이 개인이 주도하는 상향식일 때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패션 산업을 주도하는 브랜드들이 오뚜꾸띠르나 프레타포르테 등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제시하고 거기서 나온 스타일이나 직물, 실루엣 등이 이제 하향식으로 스파 브랜드나 보세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한동안 그 유행이 지속되고 유행에 알맞은 옷을 입는다면 속된 말로 평타는 친다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개성도 물론 중요하고 시대를 앞서는 감각이나 본인의 체형, 경제력에 맞게 옷을 입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웬만큼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기만 해도 뭔가 잘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검소함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겁부터 납니다, 사실. 뭐야, 너가 독일인의 소비 패턴을 다 분석한 거야? 내 이웃 주민은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데, 그게 검소한 거야? 이렇게 다짜고짜 반대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뭐야, 갑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은 부디 제발 페이크 뉴스 같은 거 퍼다 나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화를 풀어주세요. 가짜 뉴스 같은 거. 네, 제
저는 사실 뭐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선동하고자, 제가 여러분들을 선동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개, 한 명, 닌겐, 네, 부족한 사람의 주저리 주저리다 이렇게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뭐야, 어디까지 얘기했어? 네, 독일인 100%가 검소하다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제가 독일에 한 5년 정도 살면서 만났던 그리고 경험했던 독일인들은 기본적으로 꽤 검소한 편이었습니다. 필요한 데에만 돈을 쓰자라는 분위기, 그리고 가성비를 지극히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그렇다고 사치품에 아예 돈을 소비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 사치품이 본인의 특별한 취미가 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유는 이제 두 번째랑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독일인들은 옷 자체를 패션이나 치장의 목적보다는 보온과 살결 가리기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는 옷 따뜻해야지, 가방 튼튼해야지, 신발 편하면 됐지 라는 생각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한 번 산 제품은 굉장히 오래도록 씁니다. 가끔은 다 찢어진 청바지에 찢어진 신발 이런 거 질질 끌고 다니는 애들이 많아서 놀랐던 적이 있는데 뭐 하나 사면 그냥 찢어질 때까지 쓰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튼튼하고 실용적인 옷, 신발, 가방 등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역시 실용적으로 입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브랜드가 바로 아웃도어 브랜드인 잭 울프스킨과 도이터입니다. 저는 이걸 누가 사줘도 별로 입고 싶진 않은데 독일인들은 이걸 정말 많이 선호합니다. 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말씀드려 보았는데 제 말이 조금 근거 없이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권위자들의 의견을 살짝 가져왔습니다. 벨트 암 손탁의 스타일 에디터 아드리아노의 말을 빌리자면 독일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패션에 대해 아주 보수적이고 그 이유가 아마 포이센 민족 특유의 노동과 삶에 대한 윤리, 일반적으로 과시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주 미묘하고 덜 유행하는 브랜드는 독일에서 아주 잘 되지만 보통 독일인들은 그들의 돈을 쿠티르보다는 자동차에 더 많이 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방증으로 휴고보스나 질센더, 에스카다와 같은 독일의 브랜드들은 독일에서는 대체적으로 실용적이고 베이직한 스타일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템퍼러리 쇼룸의 스타일 매니징 디렉터 마틴 프레무지크는 독일인들이 고기능성 의류를 좋아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패션에 관한 한 독일인들은 그렇게 많이 소비하지 않는다. 나는 매장에서 그것을 실제로 느낀다. 독일인들은 비교적 안전한 물건으로 더 많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 독일의 패션 산업이 망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웃나라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는 전통적인 패션 업계에서의 독일의 입지가 아직은 크지 않지만 독일도 충분히 잠재력 있는 시장이고 독일이나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혹은 활동했던 볼프강 틸먼스나 뭐 안드레아스 거스키, 뭐 안젤름 라일리 등 패션 관련 거장들도 꽤 많습니다. 오히려 아직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에너지가 있다라고 평하는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베를린에 살 때에는 점점 독일이 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신발을 참 좋아하는데 독일은 신발 편집샵들이 아주 많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한국에서 인기 있는 라인이나 사이즈가 독일에서는 비인기일 때도 있으니 저처럼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나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 수량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독일도 1, 2분이면 매진되긴 합니다. 참 다국적인 리셀러들도 많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이런 패션 황폐화 도시에서는 옷을 어떻게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명품 브랜드들, 뭐 스파 브랜드들 기본적으로 독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 에아메스, 디얼, 샤넬, 프라다, 구찌, 자라, 하우님, 세우나, 포레버 21, 망고, 유니클로, 포렌베어, 할후버, 에스 올리버, 에나더 스토리 등 웬만한 브랜드들은 전부 들어와 있고 몇몇 브랜드들은 매장뿐 아니라 아울렛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독일은 인터넷 쇼핑이 안 된다, 하나를 사면 뭐 한 달 뒤에 배송이 된다 라는 건 사실 다 옛말이고 요즘은 대부분 일주일 안에 뭐 빠르면 3일 안에도 배송이 옵니다.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어요.
물론 한국처럼 인터넷 쇼핑몰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브랜드 위주이지만 몇몇 유명 편집샵들은 인터넷으로 주문도 가능하니 질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 아쉬운 건 말씀드렸다시피 편집샵이 조금 약한 편이고 같은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간혹 독일에 들어오지 않는 제품군들이 있기도 하며 동 사이즈를 사면 사이즈가 좀 크기도 하니 구매하시기 전에는 꼭 사이즈를 확인해 주세요. 요? 요. 아, 요에 너무 악센트 주지 말라는 댓글을 많이 읽어가지고 요즘은 말할 때 좀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밝은 옷을 한국에서 사왔는데 뭐 다 버렸다. 독일인들은 칙칙한 옷만 입는다. 그래서 쪽팔린다, 입기.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지, 그리고 남자가 꾸미는 것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시각이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독일인들, 특히 독일 남자들이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는 건 일단은 사실입니다. 한국은 형형색색, 뭐 흰색, 주황색 패딩, 뭐 이런 것도 많이 입는데, 뭐 독일은 사실 남자가 주황색 패딩까지 입진 않습니다. 뭐 티셔츠는 입긴 입어요. 제 친구도 뭐 핑크색 티셔츠도 입기도 합니다. 네, 스트레이트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밝은 옷을 버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굳이 버리실 거면 저에게 버려주세요. 제가 아주 잘 입겠습니다. 사실 분명히 누가 쳐다볼 수 있고 신기해할 수도 있으며 뭐 걔 중에는 뭐야 남자가 왜 저래? 라는 사람이 있을 순 있어요. 있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일은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예요. 그래서 편견을 갖는 사람이 어딜 가나 있는 것처럼 독일에도 있을 뿐이지, 뭐 내가 밝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뭐 친구를 사귈 수 없거나 뭐 다들 안 좋게 보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마음 놓으시고 내가 이걸 입겠다는데 뭔 상관,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살 때에는 뭐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 두 개의 큰 의미를 부여하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물론 뭐 이곳의 예의나 예절을 좀 배울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짜잘짜잘한 부분까지 걱정하진 않으셔야 해요.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건 나는 나일 뿐, 누구도 나를 절대 해치지 못해. 뭐 나는 트렌디한 사람, 뭐 저 사람이 날 쳐다보는 것은 내가 아름답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시고 싶으면 저에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제가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독일에 뭐 저보다는 좀 오래 살았다고 했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산 것 같진 않았는데, 하여튼 저한테 야 너는 왜 그렇게 추리닝을 입냐? 너 그렇게 평소에 말이야 추리닝을 입고 돌아다니면 너 운동선수인 줄 알아. 독일 사람들이 앞으로는 좀 예쁘게 입고 다녀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왜 독일까지 와서 꼰대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나를 운동선수라고 생각하면 그만, 뭐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만, 뭐가 문제인가요? 오히려 멋지지 않나요 운동선수? 근데 뭐 독일에 좀 계셨다는 분들의 말을 뭐 분명히 새겨들을 필요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독일이니까 범법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자유로워집시다. 여러분 자체로 소중한 것이지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게 소중한 건 아니니까요. 특히 한국에선 뭐 후질근한 옷을 입으면 야 뭐 빨래를 안 했냐? 외박을 했냐? 뭐 시장바닥에서 옷을 샀냐? 이런 말이 오고 가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핑크색 옷을 입건 뭐 옷에 김치 국물이 튀었건 똑같은 옷을 매일 입건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옷을 일주일 동안 입기도 하고, 네, 저희 교수님도 뭐 한 달을 똑같은 옷을 입는 적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유로웁시다. 그럼 이어서 레오는 옷을 어디서 사는지 물어보셨던 분들이 계셔서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저는 한국에서 옷을 최대한 사서 나옵니다. 뭔가 네, 어불성설 같긴 한데 일단은 한국에서 최대한 많이 사오고, 한국에서 저는 니코앤드 무지를 많이 사와요. 물론 독일도 무인양품이 있긴 한데 독일의 무지는 옷보다는 가구나 소품 위주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독일에서 옷을 아예 사지 않는 건 아닌데, 저는 사실 본격 독일화가 이미 진행되어서 아무거나 내 살결을 가릴 수만 있다면 사서 입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워 입는 것까진 아니지만 동네 중고장터에서도 사 입고, 이베이에 보다 보면 가끔 뭐 4유로, 5유로 이렇게 올라온 옷들도 주워 입습니다. 주워 입는 건 아니고 사 입긴 합니다.
그 외에는 일단 Urban Outfit이라는 편집샵을 주로 이용하고 카르트 제품도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간혹 단정한 옷이 필요할 때는 오니클로나 코스 제품들도 종종 사 입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산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유명한 건 뭐니 해도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는 1924년 독일의 뉘른베르크 근교 헤아조근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 헤아조게나우 하우 에? 락 오케이 헤아조게나우 학 fuck 헤아조게나우 학 라는 도시에서 아돌프 다슬러, 루돌프 다슬러라는 형제가 신발을 팔았던 것부터 시작해 1949년 동생인 아돌프 다슬러가 본인의 애칭인 아디와 다슬러의 다스를 합쳐서 아디다스라는 이름으로 창립한 회사입니다. 간혹 아디다스가 All Day I Dream About Sport의 약자라는 분도 계셨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사실 1933년 나치 당원이 되어 사업이 번창했었고 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육상 선수 제스 오웬스에게 본사에 신발을 신기는 마케팅을 시작했었는데 이게 스포츠 마케팅의 모태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형인 루디만 징집되었는데 그는 결국 미군에게 잡혀 수용 생활을 하고 총살까지 당할 뻔했지만 운 좋게 석방될 수 있었고 이 모든 게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동생의 속셈이라고 생각했던 루디는 아디와 싸우고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아디는 아디다스, 루디는 루디다스가 아닌 루디는 퓨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퓨마도 독일 브랜드인 거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퓨마는 전혀 신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디다스는 독일에서 색다른 이벤트를 꽤 많이 합니다. 가장 신선했던 것은 독일의 교통회사 베파우게와의 콜라보였는데 신발 자체가 차표로서 효력도 있고 디자인을 베를린 지하철에서 따왔는데 정말 사고 싶었는데 줄이 길어가지고 못 샀습니다. 전날부터 줄을 많이 섰다고 하더라고요. 리셀가도 엄청 많이 뛰었었습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후고 보스는 이제 1924년 창업자 후고 페르디난트 보스에 의해 메츠겐의 소규모 의료 공장으로 설립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후고는 31년 나치당에 입당하여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치의 군복을 제공했었는데 디자인까지 직접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가장 유명했던 SS 그러니까 슈트슈타펠 군복의 디자인은 참고로 친위대 고위장교였던 칼 디비치랑 그래픽 디자이너 발터 핵이 함께 했다고 하며 생산, 납품만 후고보스가 담당했다고 합니다. 전후에는 납치 협력 영역으로 인해 사업 운영권과 10만 더이츠마르크의 벌금이 새겨졌었는데 후고가 1948년 사망하고 그의 사위였던 오이근 홀리가 경영권을 이어받으면서 1950년 첫 남성 정장 주문을 의뢰받아 지금의 후고보스가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도 나치 피해 관련 배상 소송으로 말이 많았는데 1999년 51억 달러 기부로 보상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1년 회장이었던 클라우스 디틀리시가 회사의 나치 협력사를 사죄했습니다. 참고로 본사는 아직까지 바덴-württemberg에 있는 메츠겐이라는 곳에 있고 여기 대형 아울렛이 있습니다. 메츠겐 아울렛이라고 이게 정확한 이름인가? 네, 있는데 후고보스를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후고보스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갔었는데 확실히 저렴하긴 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MCM은 1976년 뮌헨에서 만들어진 브랜드이며 MCM은 모던 크리에이션 뮌헨의 약자입니다. 하지만 2005년 한국의 성주그룹에서 인수해서 지금은 한국 브랜드라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그 외에도 1978년 뮌헨에 설립된 에스카다, 73년 하알레에 설립된 게리 웨버, 65년 뮌헨에 설립된 아이그너, 간결함이 매력적인 질센더 패션하우스의 질센더, 만년필 회사지만 가죽 제품도 생산하는 몽블랑, 그리고 세계적인 시계회사 알랑르 운드느, 글라스휜트 오리지널 융한스진 다마스코 등도 있습니다. 시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노트 그린이라는 시계가 참 예쁜걸? 구매하면 기부도 되고 레온튜브 할인 코드로 사면 15%나 할인이 된단 말이야. 정말이지 대박인걸? 죄송합니다. 죄송.
네, 그리고 독일의 국민 슬리퍼 버켄스탁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참고로 버켄스탁에 양말 신는 사람은 독일에 많습니다. 저는 이게 편견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는 물론 이탈리아 브랜드이지만 폴츠하임에서 출생한 독일의 유명 디자이너 토마스 마이어가 17년 동안이나 이 브랜드를 이끌어서 럭셔리 브랜드로 성장시켰죠. 그리고 독자적으로 토마스 마이어 라벨을 런칭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니클로랑도 협업을 하고 그랬던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슬슬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한 말들을 요약하자면 옷은 한국이 예쁘니 한국에서 사서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독일에도 여러 브랜드가 들어와 있고 인터넷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옷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독일의 장점이고 동시에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독일의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션업계의 꿈을 키우시는 분들도 저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직접 와서 느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패션 산업이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독일은 이미 다다이즘, 젊은 노필, 바우하우스 표현주의 등 여러 가지 모티브가 있는 나라로서 지극히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나라에서 느끼는 자유가 충분히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